오키님들 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고 문의하셨던 메이크업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프로필의 신화라고 해도 될까요? 프로필에 레전드를 찍은 저의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했던 메이크업들에 대한 문의가 진짜 많았어요. 또 저에게 메이크업을 받고 싶다는 그런 문의도 많으셨는데 그 메이크업들 중에 한 가지 메이크업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영업 비밀을 자꾸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한다고 저희 직원들이 항의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오키님들에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선풀들이 이렇게 아주 훈훈한 아주 청정지역 같은 저희 옥뷰티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오늘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메이크업을 도와줄 아주 아름다운 모델을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자, 모시고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분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모델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한 소개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모델을 하고 있는 윤가혜라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옥뷰티도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유튜버다 유튜버. 네. 잘한다. 저도 이거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동시에 할까요 그러면? 네.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되겠네. 알람 설정 안 되겠어. 손발이 안 맞아. 안 되겠다. 여튼 뭐 저희는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했던 혹시 프로필 이런 거 보셨나요? 너무 많이 봤죠. 많이 보셨어요? 저도 사실 그걸 요청했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진짜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렇게 우리 옥 대표님한테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얼른 잡았죠, 그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모델로서 이렇게 앉아서 진행한다는 게. 근데 오늘도 역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모델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제가 설명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 쉽게 눈에 이렇게 좀 잘 보일 수 있게 보여드릴 수가 있고 좀 중요한 저희가 할 때마다 이렇게 고퀄의 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는데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게 좀 선명하게 디테일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 네, 지금 모델은 기초 로션까지 바른 상태인데요. 기초를 한 번 더 살짝 두드려주고 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촉촉한 수분 라텍스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집에 가지고 있는 뭐 미스트, 스킨 뭐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서 이렇게 한번 라텍스를 조금 더 적셔주고 왜냐하면 로션을 바른 지 조금 돼서 이렇게 한 번 더 촉촉하게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 기초 단계를 바르면 훨씬 좋거든요. 로션을 발라서 시간이 지나면 핏 되면서 그 다음 제품을 바를 때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미스트나 스킨으로 한번 잡아주고 나면은 훨씬 더 잘 발리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진이 굉장히 히트쳤습니다. 요즘에도 히트라는 말을 썼나요? 여튼 히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톤으로 인해서 이런 프로필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이것은 그 첫 영상 포토실장님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사진을 톤을 잡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실장님하고 작업을 많이 하면서 그 톤에 가장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사진에 있는 느낌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진에서 가장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실장님과 여러 작업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사진 찍으실 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고 필터 같은 게 찍으면서 씌워져요. 그게 저는 이제 포토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는 시크릿 그 넘버들이 있는데 전 잘 몰라요. 근데 여튼 그 사진처럼 나오려고 색깔을 입히면 따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간 푸른 필터가
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조명, 사진의 그런 값들이 이제 합쳐져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현장에서도 처음에 테스트 컷을 보고 오늘 이 포토님께서 어떻게 찍으실 거구나 방향을 먼저 알고 그 전에 시안 작업들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오늘 찍을 겁니다. 하지만 모델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이 포토시장님과 그날 만났을 때 나오는 그거를 보고 저희가 베스트를 뽑아내기 위해서 계속 중간에 맞추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약간 필터링이 되어서 나오는 사진이기 때문에 베이스를 너무 두껍게 하면 안 된다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서 그렇게 약간 촉촉하면서 자기 그 피부 결이 보이는 것은 완벽한 피부 표현을 하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기밀인데 해도 돼요? 말을? 이미 이런 거 많이 했어. 네, 그래서 사진 찍기 전부터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굉장히 얼굴이 매트해져요. 미세한 그 피부 차이가 있어요. 저의 영업 기밀이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결이 좀 비치게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피부가 다시 기초를 바른 지 얼마 안 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베이스 작업을 해주는데요. 제가 메이크업 포에버 요 베이스 라인들은 다 전반적으로 좋아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약간 스킨톤하고 비슷한 이런 약간 너무 흐르지 않는 쫀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다음 바르는 제품들을 뭐 밀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톤업을 지금 상태에서 해버리면은 얼굴이 조금 톤이 안 맞을 수 있고 조금 매트한 느낌도 들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촉촉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사용을 해줍니다. 모델 얼굴이 작아서 제 손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살짝 두드려주세요.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 텐데요. 좀 화사하면서도 살짝 좀 촉촉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을 쓰고 그렇다고 해서 유분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얼굴에도 유분기가 많은 것과 얼굴에 자연스러운 윤광을 내주는 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는 계곡 브러쉬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프로필 촬영이나 베이스를 얇게 할 때는 베이직 베이스 브러쉬를 사용하는데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얇고 피부를 핏되게 해주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제가 출시가 안 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걸 쓰시라고. 이렇게 브러쉬 끝에 소량씩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에 모공이 조금씩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저도 볼 쪽에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쪽 결로만 너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쪽 결로 싹 얇게 빗어주신 다음에 반대결로 이 끝을 사용해서 한 번씩만 터치해 주시면은 그 모공 속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예쁘게 진짜 메꿔지거든요. 근데 그 양이 많아져 버리면은 나중에 그 모공 부분이 하얗게 좀 생긴다든지 시간이 지나서 안 예쁘게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량씩만 내 피부 위에 살짝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얇게 덧바르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눈썹 있는 부분에도 그 눈썹 숱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눈썹이 숱이 없는 부분 있잖아요. 숱이 없는 부분에는 꼭 베이스를 해주셔야 그 다음에 눈썹을 그리실 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베이스를 안 한 쪽과 한쪽이 미세하게 차이가 느껴지실 거고
아직 파운데이션이 이만큼 많이 남아있어요. 제가 얼마나 소량씩 발랐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베이스를 하는 게 맞나. 가끔 그래서 같이 출장 가면 우리 스태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저렇게 소량을 가지고 베이스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말씀들을 하실 만큼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얼굴 전체를 한 톤을 발랐는데도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만큼 제가 얇게 발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얼굴에 조금 들어간 부분이나 외곽에 있죠.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발라줘요. 이 파운데이션 두께감으로 굴곡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살짝 이런데 얼굴 살이 조금 없는 부분에 다크닝이 안 생기도록 여기 콧볼 부분이랑 입술 아래 이런 부분도 잘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 제가 아까 처음에 하면서 조금 더 바르긴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톤은 정리가 됐지만 내 원래 갖고 있는 이 살갗이 약간 비치는 그런 느낌으로 베이스를 톤을 깔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커버해야 될 부분, 다크 이런 거는 부분적으로 컨실러 사용을 해서 제가 커버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조금 했는데 나는 이제 스킬이 조금 부족해서 브러쉬 자국이 좀 생겨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라텍스를 그 위에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절대 마른 거 말고 이렇게 수분감 가득한 촉촉한 걸로 해주셔야지 내가 지금 해놓은 이 촉촉한 느낌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라텍스도 충분히 촉촉하게 해서 하고, 좀 보송보송한 메이크업을 할 때는 조금 뽀송하고 하드한 그런 타입의 이제 스펀지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남아있는 파운데이션을 여기에 살짝 묻혀서 보관을 해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이렇게 일단 제가 3개 뽑았는데요. 제 손등이 또 팔레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컨실러를 손등에다가 조금 덜고, 이거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뭐 다크서클이나 그러니까 멍 같은 거 가릴 때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 손등에 다 덜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컨실러 키트 아시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같이 할 텐데요. 피부톤이 눈가는 조금 더 이제 딥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은 눈이 커 보이게 하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맑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또 살짝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저희가. 제가 처음에 들었던 이 컬러감 있는 아이와 가운데 나스 컨실러를 섞어서 색깔을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가볍게. 그리고 이런 거 해줄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가장 진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포인트로 해주고, 눈 가까운 부분은 너무 두껍지 않게 살짝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발라주고, 그리고 여기 미간이죠. 그리고 이렇게 콧등 가까운 이 부분에도 조금 피부가 얇다 보니까 푸르등등하게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 저희 고객님들과 뭐 모델분들 중에서도 근데 여기를 잘 안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잡아주면 훨씬 더 화사해 보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인상이 내가 좀 평소에 좀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도 거기에 있는 내 피부톤에 약간 비치는 그런 푸른기 때문에 그게 더 오히려 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약간 좀 진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밝은 색깔 쓰지 마시고 조금 스킨톤하고 가까운 색깔을 선택을 하셔서 이 밑작업을 잘해줘야지 우리가 나중에 섀도우를 어떤 걸 발라도 굉장히 예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가리고 싶어서 컨실러를 막 너무 두껍게 바르시면 이 맑은 느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컬러에 이런 톤을 잘 맞춰주시면 너무 좋겠죠. 이럴 때는 조금 커버력이 있는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그 부분 제외해서 넓게 발라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남겨놨던 그 파운데이션 묻어놓은 텍스를 가지고 이렇게 뿅 하면 마술처럼 사라집니다. 컨실러는 톤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다크, 잡티 뭐든 두껍게 바르는 게 아니라 색깔을 맞추는 그런 작업이에요. 외실컷 커버 해놨는데 막 컨실러 한 티 나고 그러면 진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집에 방 안에서 하면 보통 좀 그래. 방 안에서 하고 밖에 나가면 갑자기 컨실러 막 두두두두두. 우리 집 조명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 집만 있을까요? 다른 집도 똑같은. 우린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우린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그 다음에 조금 밝은 색깔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눈홀이 너무 급해 보이지 않게 한 번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피부톤만 정리를 해도 훨씬 더 이목구비가 정리되면서 너무 또렷해서 강한 느낌들이 이렇게 좀 차분해진 느낌이 드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베이스를 해놓고 이제 눈썹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우더로 눈썹을 살짝 이렇게 유분기를 제거해 주는데 이렇게 눈썹이 많은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눈썹이 많이 없어서 내가 그려야 되는 부분 위주로 더 해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눈썹 많은 부분에 파우더 하면 오히려 눈썹이 좀 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려둘게요. 그 다음에 눈썹을 결을 잘 살려서 빗어줍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필 메이크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주목하시는 한 올 한 올 살아있는 눈썹과 속눈썹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모델분도 눈썹이 많이 없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앞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고 여기 뒤에 조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정리하셨죠? 네. 네, 보통 여기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분들은 좀 인상이 강하다는 얘기들 좀 듣다 보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를 정리를 많이 하시는데 또 너무 많이 정리하거나 또 숱이 많으신 분들은 정리를 하면 뭔가 띡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시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오히려 또 그 부분에 시선을 더 놓게 하니까 너무 칼로 이렇게 한 번에 축축 이렇게 밀지 마시고 가위로 이렇게 한 가닥씩 정리를 해가시면서 자리를 잡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 조금 어려우면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서 청담동에 있는 샵에 가면은 보통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다 상주에 있기 때문에 머리하러 갔을 때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또 눈썹 브로우 스튜디오 그런 것도 되게 많긴 하잖아요. 예, 그런 데도 있으니까 좀 원하는 거 얘기해서 한번 전문가의 손길을 잡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눈썹을 할 때 이렇게 앞에부터 나서 또 숱이 있는 분들이 너무 앞으로 바짝 세울 경우에는 눈썹이 이렇게 딱 서잖아요. 그러면 좀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사선 느낌으로 빗어주면 돼요. 앞쪽은 조금 쓰는 듯이 하지만 이렇게 사선 느낌으로 해주면은 눈썹 결은 살고 또 너무 강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또 너무 앞쪽을 세우면 또 미간이 좀 좁아 보이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도 되니까 사선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우리 모델분 헤어도 어둡고 하기 때문에 브로우 컬러도 약간 애식기가 많아서 붉은기가 없는 그런 섀도우를 사용을 해주고 빈 부분을 살짝만 채워줘요. 수주 씨의 눈썹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수주 씨는 눈썹이 예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모양을 잡아주느냐가 그 사람 인상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썹 숱이 많다고 해서 다 예쁜 건 아니잖아요.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눈썹을 잘못 정리하면 두껍기 때문에 굉장히 남성스럽고 또 강한 느낌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치로 가면서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그 눈썹 결을 살리면서도 너무 남성적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또 비법이라면 비법일 수 있어요. 그리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정리하고 다듬는 그런 이제 노하우가 필요하죠. 프로필에서 눈썹을 그릴 때는 막 너무 일자로 한다든지 눈썹 모양을 막 바꿔버리진 않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걸 제가 좀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에 대한 피드백도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쪽이 숱이 좀 더 많고
좀 더 높은 편이어서 여기에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맞추겠지만 도드라져 있는 한두 개는 제가 커팅을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어있는 부분에만 살짝 색을 입히면은 느낌이 쫙 오거든요. 이렇게. 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눈썹이 저리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내 얼굴을 감싸주는 게 좋고 대신에 너무 처져서는 안 돼요. 또. 그러니까 그 중간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은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자칫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눈썹이 처질 경우도 있거든요. 길이와 두께감을 같이 가지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일단 약간 어떻게 갈지 방향성만 잡은 거예요. 뒷부분이 부족해, 뒷부분을. 요 산에서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요 라인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튀어나오는 이 한 가닥들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몇 가닥만 정리를 하고 내 눈썹은 남아있어 줘야지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자, 옥쌤 영상을 보면 여러분 눈썹 한 올 한 올 살리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가서 이제 보시면 요거의 디테일한 버전을 보실 수 있어요. 젤 라이너와 날렵한 브러쉬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고 긴 브러쉬지만 앞, 뒤 눌러가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눈썹 한 올을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얇으면서 힘이 있는 그런 브러쉬면 훨씬 좋고요. 밑에서부터 끌어 올리면은 눈썹이 뭉텅해질 수 있으니까 진한 부분부터 내려오고 여기 가운데부터 살살 빠지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눈썹 결을 내가 이렇게 투명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요즘 브로우 전용 이런 픽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없어서 제가 거의 이걸 썼는데 요즘 좀 다양하게 많고 저렴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을 빗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손톱으로 한번 반대 방향으로 빗어줘요. 그러면은 좀 뭉칠 아이들이 좀 뭉치면서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좀 강조해야 되는 아이들은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렇게 딱 붙여주고, 얘네들은 사선 방향에 갈 수 있게끔 그 뒤에 아이들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얘네들끼리 뭉쳐서 힘이 없던 아이들이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아, 정말 다 알려주네, 다 알려줘. 이제 나 안 찾으면 어떡하지? 우리 다들 이제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나 안 찾으면 어떡하지? 근데 희한하게 아무리 따라해도 그만큼은 안 되던데. 이게 또 손맛? 그 사람마다 손맛. 그래서 앞쪽은 이렇게 세워서 약간 손톱으로 이렇게 딱 잡아줘요. 잡아주고 이 뒤쪽은 사선이 되게끔 연결. 이렇게 빗어서 결들이 이렇게 힘을 실을 수 있게. 이렇게 브로우 픽서를 사용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한 올씩 그려서 더 추가해주면 돼요. 저도 한 번에 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가고 부족한 데는 맞춰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에 뭔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눈썹은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프로필 현장에서는 또 변형을 많이 해야 돼서 프라이머를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우리 모델분 쌍꺼풀도 굉장히 선도 진하고 한 가지 룩을 또 이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소량을 사용을 해서 가볍게 도포해 주시고요. 파우더 소량, 정말 소량. 그다음에 이제 아이섀도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좀 스킨톤, 자연스러운 스킨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톤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모델분은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피부와 이 눈두덩이에 있는 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모델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누드한 톤의 섀도우들을 그때그때 믹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아이를 섞어서
사용을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유분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아래에는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붉은기가 조금 있는 섀도우를 쌍꺼풀 부분과 언더 애교살 부분에 사용을 해줍니다. 컬러를 먼저 위에 쌍꺼풀 부분에 살짝 발라서 내 피부가 좀 혈색을 내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넓게 말고 쌍꺼풀 가까운 부분에 발라서 위쪽으로 펴주세요. 그리고 눈꼬리 부분에도 터치. 왜냐면 제가 라인이나 뭐 속눈썹을 강하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 섀도우만으로도 눈의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눈두덩이에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내 피부톤과 비슷하게 해주고, 아래쪽은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속눈썹 가까이. 수주 씨 사진을 보시면은 눈 아래에 붉은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약간 의도한 거거든요. 청초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핑크빛이 있는 조금 붉은빛, 뭐 핑크빛도 괜찮고 오렌지빛도 괜찮지만 전 이 컬러를 사용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붉은기가 그 푸른 톤의 사진과 만났을 때 뭔가 좀 어려 보이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뷰러를 사용해줍니다. 속눈썹을 막 너무 바짝 올린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떠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뷰러를 해주고, 프로필 촬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섀도우로 점막을 가볍게 메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젤 라이너를 사용하는데, 그 사진은 점막 부분을 제가 브라운 젤 라이너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뷰러를 해서 속눈썹을 올렸을 때 여기에 점막이 좀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어서 우리 동공과 조금 차이가 느껴질 것 같아서 젤 라이너로 조금 채워줬었어요. 너무 밝지 않은, 또 너무 어둡지 않은 브라운 색깔의 젤 라이너를 사용을 해주고요. 먼저 동공, 그리고 속눈썹 안쪽으로 채워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모델분이 이쪽이 조금 눈이 동그랗게 오픈이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사선 방향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눈매대로 점막을 채우고 여기는 동공 앞쪽으로 조금 속눈썹 위에까지 올라가게 점막을 채웠어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조금 맞거든요. 자, 이렇게 점막 부분만 젤 라이너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은 이렇게 섀도우로 채워줄 건데요. 속눈썹 있는 부분에 한 번씩 더 터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면 젤 라이너 채운 것과 섀도우로 채운 것이 살짝 교차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좀 또렷해 보이거든요. 눈이 연장되는 느낌으로 섀도우로 눈꼬리를 빼줍니다. 눈매를 따라 자연스럽게 내리듯이 옆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이 또렷해 보이겠죠.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로 빼주게 되면 강해 보이지 않으면서 눈은 좀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거나 드라마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뜬 상태에서 눈매가 연장되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속눈썹도 붙일 때가 있고 안 붙일 때가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숱이 많거나 아니면 속눈썹이 길지 않은 이상은 사진 촬영할 때 좀 날아갈 수 있어서 제가 몇 가닥씩 붙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델도 오른쪽 속눈썹은 너무 완벽한데 왼쪽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쪽이 여기 조금 비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조금만 붙여가지고 좀 더 시원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속눈썹을 특정하게 쓴다기보다는 점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그 점이 가장 작은 거, 가장 자연스러운 거, 그런 거를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에 클로즈업으로 해서 찍기 때문에 이게 자칫 속눈썹 붙인 게 너무 티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마스카라는 상황 보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인조 속눈썹은 그나마 덜 날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눈썹이 끝이 많이 날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했다는 느낌보다는 내 속눈썹이 그냥 그대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느낌으로 제가 바르는 거거든요. 소량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묻히기만 한다 이런 느낌. 그리고 딱 떴을 때 끝이 좀 이렇게 살아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붙인 속눈썹은 원래 갖고 있는 힘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의 속눈썹, 그 속눈썹들이 잘 살아서 두 친구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스크럽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빗어줍니다.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이 잘 붙을 수 있게 해주시고, 좀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붉고대도 해주죠. 뜬 상태에서 잡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에 열 체크를 미리 잘 하고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더도 한 번씩만 진짜 말 그대로 살짝 터치. 이 상황에서 립을 발라야 끝이 나겠죠? 처음에 제가 립밤을 많이 발라놨어요. 이것도 팁이라면 팁일까? 면봉에다가 이렇게 싸면은 이게 힘이 있어지니까 각질 제거할 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닦을 때. 요즘에 막 너무 갖다가 닦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면봉으로 이렇게 물티슈를 싸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막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처음에 사용했던 파운데이션으로 외곽을, 입술 색깔이 엄청 예쁘네요. 원래 갖고 있는 색깔이. 붉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뻐요. 입술 주변에 톤도 한 번 더 잡아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립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외곽은 좀 차분하게, 너무 글로시하지 않게 그냥 스킨톤처럼 바르고 안쪽을 조금 촉촉하게 발랐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 사진 톤 자체가 뭔가 세수하고 나온 듯한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나고 좀 퓨어하잖아요. 그래서 매트한 것보다는 조금은 촉촉함이 느껴지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톤을 맞추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핑크기가 있어 보이는데 저는 실제로 바를 때는 좀 더 오렌지빛 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웜톤으로 발라요. 그렇게 발라놔야 푸른 필터가 겹쳐졌을 때 자연스러운 핑크톤으로 약간 가는 듯한 그런 오묘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원래 입술은 외곽에 립스틱도 쓰고 뭐 다양한 걸 쓰고 있지만은 오늘은 입술 색깔이 워낙에 조금 밝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또 조금 섞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안쪽에 잡아주고, 그리고 스킨톤이 더 가까운 걸로 그 위에 한 번 더 잡습니다. 이 샤넬의 이 제품은 좀 바로 핏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외곽을 이렇게 면봉을 한 번씩 살짝 이렇게 긁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한 번씩 이렇게 따라서 잡아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술 쉐입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두 아이를 잘 쓰는데요. 요런 약간 오렌지빛이 있는 붉은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원래는 416을 되게 잘 쓰긴 하는데 모델분이 원래 입술이 갖고 있는 색깔이 좀 진해서 오늘은 이 213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촉촉한 틴트 타입을 바르면은 위에 따로 글로스를 할 필요가 없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립스틱인데 진짜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바르고 싶다 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립스틱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투명 글로스를 바르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돼서 여러분들이 쓰기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외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면서 펴발라주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렇지만 이렇게 안쪽에서 조금 더 혈색이 느껴지게, 그리고 안쪽이 좀 촉촉하게 느끼게 해주면은 이따가 그런 사진 작업을 했을 때 이게 같이 좀 더 조화롭게 이제 연출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립까지 바르고 촬영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파우더 작업을 해주는데요. 촉촉하게 해서 전부 다 광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파우더를 항상 해줘요. 어디에다 해준다? 굴곡이 심한 부분에 해준다. 이제 우리 오키님들은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굴곡이 좀 심한 부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조금은 정리를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안 예쁘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굴곡들은 살아나지 않게 살짝 눌러주시고, 네, 입술을 촉촉하게 했는데 코 밑과 여기 인중이 반짝이면은 또 안 예뻐 보일 수 있거든요. 대답했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대신에 살릴 곳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그 필터가 생각보다 좀 세서 좀 많이 날아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를 표현해 주는데 정말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샤넬 스티, 여기는 좀 펄감이 있는, 그래서 좀 더 하이라이팅이 좀 더 잘 되고, 요거는 펄감은 없고 그냥 촉촉하게 연출되는, 그래서 요거를 1:1 비율로 저는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동안 품절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딱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빛 받았을 때, 실장님이 찍으실 때 빛이 한쪽만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광대 쪽이 이 부분에 딱 반짝일 때, 그때가 제일 좀 예쁜 것 같아요. 그 눈빛과 여기 피부의 반짝임이 딱 만났을 때. 그래서 여기 의도하면서 하는 거죠. 뭐 다 이렇게 팔자 부분? 팔자 부분 여기까지는 오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또 오히려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광대 타서 입술선 가까이 오다가 여기 코선 쪽에서 멈춰주세요. 거기까지가 딱 예뻐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 모델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좀 펄이 있는 걸 많이 쓰는지 또 펄이 없는 걸 많이 쓰는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촉촉하게 할 수 있는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지 씨도 그렇고 모델분도 그렇고 얼굴형이 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사진에서는 윤곽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사진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살짝쿵만 윤곽을 잡아줍니다. 또 막 쉐딩을 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잡아주면은 사진에서 효과가 조금 나타나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 쉐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애교살 브러쉬이긴 하지만 제가 음영에도 많이 쓰거든요. 이 라인 그린 아래쪽으로 약간 연결감 있게 눈매 연장선을 살짝 한 번 더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는데요. 정말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와닿게 하게끔 위해서 머리랑 의상도 한번 저희가 한번 입어보고 다시 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의상 입으러 가시죠. 자, 이렇게 의상까지 갈아입고 머리도 묶고 왔는데요. 어떻게 좀 비슷한 느낌이 나나요,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은 평범할 수 있지만 저만의 노하우를 담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메이크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때요? 이게 난가? 역시 방송을 안 해요. 성공이야. 되게 마음에 새로운 들어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라고. 네, 그러면 나도 하고 싶다고. 네, 제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제 받으면서 몰랐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또 거울을 보니까 네. 그때 했던 얘기들이 이제 이래서 이게 이랬구나. 이 라인이구나.
우리 모델에게도 오늘 또 이 자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그 사진 속에 있는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증도 해결되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야죠. 한번 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설정 설정.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잘한다.